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은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루신의 중편소설 아큐 정전입니다. 루신은 봉건주의라는 전통사회의 미망에 빠져있는 중국 국민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계몽해서 중국의 근대화에 공헌한 작가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아큐는 중국의 농촌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날품파리꾼이고요. 가족도 집도 없는 가장 무력하고 비겁한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남에게 모욕을 당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서 분풀이를 하고 근거도 없이 스스로를 명문가의 후손으로 자처하고요. 자기만의 정신승리법이라는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늘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굴욕을 합리화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아큐의 모습은 당시 중국 근대화의 시기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정신승리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의류문화사에서 출간한 루신 소설 전집이고요. 김시준님이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책의 전반부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승리의 기록. 아큐는 성명과 본적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행적조차도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미장 사람들의 아큐에 대한 관심은 다만 그에게 일을 부탁할 때나 그를 두고 농담할 때뿐이지 지금까지 그의 행적엔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큐 자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남과 말다툼할 때 이따금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집도 그전에는 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어. 너 따위가 뭐야? 아큐는 집이 없이 미장의 신주 모시는 사당에서 살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냥 남의 집 날품을 팔면서 보리를 베라면 보리를 베고 쌀을 찌으라면 쌀을 찢고 배를 저으라면 배를 젓기도 했다. 일이 좀 오래 걸릴 때는 임시로 주인집에서 묵기도 하였으나 끝나면 곧 돌아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쁠 때에는 아큐를 생각해내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일을 시키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그의 행적은 아니다. 한가해지면 아큐라는 존재조차도 잊어버리는 판국이니 행적은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꼭 한 번 어느 노인이 아큐는 정말 일꾼이야 하며 칭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큐는 우통을 벗은 채 멋쩍은 듯 말라빠진 몰골로 그 노인 앞에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이 진심인지 빈정거림인지 잘 짐작이 가지 않았으나 아큐는 대단히 기뻐했다. 아큐는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했다. 모든 미장 주인들은 하나같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고 심지어 두 분의 글방 도련님에 대해서도 일소의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표정을 지었다. 글방 도련님이란 장래 수재로 변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자오 나으리와 첸 나으리가 주민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도 돈이 많다는 것 외에 두 사람 모두 글방 도련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독 아큐는 마음속으로 특별히 존경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면 더 훌륭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몇 번 성 안으로 들락거리고 나면서 그는 절로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그는 성안 사람들까지도 퍽 경멸하였다. 예컨대 길이 석자, 폭 세치의 널판지로 만든 걸상을 미장에게는 긴 걸상이라고 부르며 그도 긴 걸상이라고 부르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긴 의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것은 틀린 것이며 가소로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도미를 기름에 튀길 때 미장에서는 모두 반치 길이의 팔을 얻는데 성 안에서는 잘게 썬 팔을 얻는다. 이것도 틀린 것이며 가소롭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미장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가소로운 시골뜨기들로 그들은 성 안에 생선 튀김은 본 적도 없다. 아큐가 옛날에는 잘 살았고 견식도 높고 게다가 정말 일 잘하는 일꾼이니 원래는 거의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에겐 약간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 가장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부스럼 자국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그의 몸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아큐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귀티가 난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곧 부스럼이나 또는 모든 부스럼 자국이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의 말조차 꺼려하였다. 후에는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 빛나다라는 말도 밝다라는 말도 금기로 삼았고 더 나아가 등불이라든가 촛불이라는 말까지도 금기시하는 것이었다. 그 금기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고이든 아니든 따질 것 없이 아큐는 부스럼 자국까지 불켜가며 화를 했다. 상대가 말이라도 어눌하면 그는 욕을 퍼부었고 힘이 약하다 싶으면 두들겨 주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언제나 아큐가 당하는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는 차츰 방침을 바꾸어 대개는 화난 눈으로 노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아큐가 노려보기 주의를 채택한 뒤로 미장의 건달들이 더욱더 그를 놀려댈 줄이야. 만나기만 하면 그 녀석들은 짐짓 놀라는 신용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밝아졌네. 그러면 아큐는 여지없이 성을 내고 노려보았다. 알고 보니 여기 보안등이 있었군 그래. 그러나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큐는 할 수 없이 따로 보복할 말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니깟 놈들과는 상대도 안 돼. 이때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마치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부스럼 자국이며 결코 평범한 부스럼 자국이 아닌 것처럼 굴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큐는 견식이 높은 사람이므로 금기를 범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 것이었다. 건달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계속 놀려대더니 마침내 치고받는 싸움에까지 이르렀다. 아큐는 형식상으로는 패배했다. 놈들에게 노란 변발을 낚아채어 벽에 머리를 너댓 번 찧었다. 건달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었다. 아큐는 잠시 동안 우두커니 서서 내가 자식놈에게 얻어맞는 걸로 치지 요즘 세상은 정말 되먹지 않았어 하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도 만족해서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었다. 아큐는 마음속으로 생각해둔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말하곤 했다. 그래서 아큐를 권려주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이러한 정신적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거의가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놈들은 그의 노란 변발을 낚아챌 때마다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큐, 이것은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네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라고. 아큐는 양손으로 자신의 변발 머리 꼭지를 움켜잡고 고개를 비틀며 말했다. 벌레를 치는 거야. 됐어? 나는 벌레야. 이래도 안 놓을 거야? 그러나 비록 벌레라고 했건만 건달은 결코 놓아주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가까운데 아무데나 머리를 대여섯 번 소리나게 찢고 나서야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아큐도 혼이 났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0초도 지나지 않아 아큐도 역시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돌아갔다. 그는 그야말로 스스로를 경멸하고 스스로를 낮추기로는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스스로를 경멸하고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으뜸이라는 것뿐이었다.
장원급제도 으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니까지 것들이 다 뭐냐? 아큐는 이처럼 갖가지 묘수로 원수들을 굴복시킨 다음 유쾌하게 술집으로 달려가서 술을 몇 잔 마셨다.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바탕 놀림을 당하거나 입씨름을 한 뒤 또 이기고 나면 유쾌하게 신주 모신 사당으로 돌아가 머리를 쑤셔받고 잠을 자는 것이었다. 가령 돈이 있으면 그는 도박을 하러 간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아큐는 온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가운데 끼어 앉아 있는데 떠드는 소리 중에서 그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청룡의 400. 자, 엽니다. 물주가 통 뚜껑을 열면 그도 땀을 뻘뻘 흘리며 노래하듯 소리친다. 천문이로다. 각은 비기고 인과 천당은 헛것이라. 아큐의 돈은 내가 먹었어. 천당의 100, 150이다. 아큐의 돈은 이런 노랫가락을 타고 땀을 뻘뻘 흘리는 다른 사람의 허리춤으로 점차 흘러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 틈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는 뒷전에 서서 남의 승부에 마음을 졸이다가 노름판이 흩어질 때까지 지켜보고서야 아쉬운 듯 사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은 퉁퉁 부은을 하고 일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라. 어찌 복이 도리어 화가 될 것을 알았으리요. 이다. 아큐는 불행히도 딱 한 번 이겼는데 그 때문에 도리어 낭패를 보았던 일이 있었다. 그날은 미장에서 마을 축제를 지내던 날 밤이었다. 이날 밤은 관례대로 무대를 차렸고 무대 주변엔 을에 많은 도박판이 벌어졌다. 연극 무대의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도 아큐의 귀에는 십리 밖 먼 데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에겐 물주의 노랫가락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따고 또 땄다. 동전이 은전이 되고 작은 은전이 큰 은전이 되었다. 큰 은전이 쌓이고 쌓였다. 그는 매우 신바람이 났다. 천문의 두냥. 누가 누구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욕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이 한바탕 벌어졌다. 그가 간신히 기어 나왔을 땐 노름판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몸에 여러 군데가 아픈 듯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얻어맞기도 하고 발길질을 당한 것 같기도 했다. 몇 사람이 그를 놀랍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사당으로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서야 자신의 은화 무더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축제날에 벌이는 노름판의 대부분은 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그것을 찾겠는가. 새하얗고 번쩍번쩍 빛나는 은화더미. 더구나 그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이다. 자식놈이 가져간 셈 친다고 말해보았으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스스로가 벌레라고 말해보아도 역시 편치 않았다. 그도 이번만은 실패의 고통을 약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켰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힘껏 자기 뺨을 2차례 연거푸 때렸다. 얼얼하게 아팠다. 그제서야 그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때린 것은 자신이고 얻어맞은 것은 또 다른 자신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는 자기가 남을 때린 것 같이 비록 아직은 얼얼하지만 몹시 만족하여 의기양양에 드러누웠다. 그는 푹 잠들었다. 제3장 속 승리의 기록. 아큐는 비록 항상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오 나으리에게 따귀를 맞고 난 뒤에야 겨우 유명해졌다. 그는 지보에게 200립의 술값을 치른 후 화가 나서 드러누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말이 아니야. 자식놈이 아비를 때리다니. 그러자 갑자기 자오 나으리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는 자기 자식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점점 의기양양해져 몸을 일으키면서 청상과부 성묘가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술집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때 그는 자오 나으리가 딴 사람보다 한층 더 고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과연 사람들이 각별히 그를 존경하는 것 같았다. 아큐로서는 자신이 자오 나우리의 부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미장의 통례로는 아치가 아빠를 때렸다든가 혹은 이사가 장삼을 때렸다든가 하는 것은 본시 사건으로 치지도 않는다. 반드시 자오 나우리 같은 유명한 사람과 관련되어야 비로소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일단 입에 오르면 때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므로 맞은 사람도 그 덕에 유명해진다. 잘못이 아큐에게 있으면 물론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자오 나우리에게는 잘못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잘못이 그에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각별히 존경하는 것 같을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억지로 끌어다 붙여 말하자면 혹 아큐가 자오 나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비록 얻어맞긴 했어도 사람들이 약간은 정말일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어떻든 조금은 존경해 두는 것, 온당하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공자묘에 바친 황소가 비록 돼지나 양과 같은 짐승이면서도 성인이 젓가락을 댔기 때문에 소녀들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아큐는 우쭐하였다. 어느 해 봄 그는 얼큰이 추의 길을 걷는데 양지 바른 담 밑에서 왕털보가 발가벗고 이를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걸 보니 갑자기 자신의 몸이 근질근질해졌다. 이 왕털보는 부스럼 자국도 있고 털도 많아서 딴 사람들은 그를 왕부스럼 털보라고 불렀다. 아큐는 부스럼자를 떼고 왕털보라고 불렀으나 그를 무척 경멸하고 있었다. 아큐의 생각으로는 부스럼 자국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못되나 볼을 덮은 수염만은 사실 너무나 신기하여 보기만 해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었다. 아큐는 그와 나란히 앉았다. 만일 딴 건달이었다면 아큐는 감히 가까이 앉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왕털보 옆이라면 무서울 게 무엇 있겠는가.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가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그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된다. 아큐도 누더기가 된 저고리를 벗어서 한번 뒤집어 봤다. 새로 빨아서 그런지 아니면 허투루 봐서 그런지 한참 만에 서너 마리를 잡았을 뿐이었다. 왕털보를 보니 한 마리,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입안에 털어놓고 바작바작 깨문다. 처음에 아큐는 실망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약이 올랐다. 볼품없는 왕털보에겐 저렇게 많은데 자신은 이렇게 조금밖에 없다니. 이 얼마나 채통없는 꼴인가. 그는 한두 마리라도 큰 놈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끝내 없었다. 가까스로 어중간한 놈 한 마리를 잡아내 투박한 입술을 사납게 벌려 집어넣고 힘껏 꽉 씹었다. 툭 소리가 났으나 왕털보가 씹는 소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송충이 놈아. 왕털보는 경멸하듯 눈을 치뜨며 말했다. 이 무렵 아큐는 남들로부터 비교적 존경을 받고 있어 전보다 더욱 거들먹거렸지만 그래도 싸움 잘하는 건달들을 보면 겁이 났었다. 그런데 이번만은 매우 용감했다. 이따위 털보놈이 제멋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누가 누굴 욕하는지 알려주지. 그는 일어서서 두 손을 허리에 짚으며 말했다. 왕털보도 일어나 옷을 걸치면서 말했다. 아큐는 그가 달아나려는 줄 알고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그 주먹이 상대의 몸에 닿기도 전에 그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잡아 끌자 아큐는 비실비실 끌려갔다. 이어 왕털보에게 변발을 휘어잡힌 채 담으로 끌려가 전처럼 머리를 짓지었다. 군자는 말로 하지 손찌검은 하지 않는 거야. 아큐는 고개를 꼬며 말했다. 왕털보는 군자가 아닌 것 같았다. 전혀 상대도 하지 않고 연속으로 내리 5번이나 쳐박고 나서 힘껏 밀쳐버렸다. 그 바람에 아큐가 6자나 멀리 나가 떨어졌다. 그제서야 왕털보는 만족하여 돌아갔다. 아큐의 기억으로 아마도 이것이 평생 첫 번째로 당한 굴욕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왕털보는 그의 볼을 덮은 털의 결점 때문에 이때껏 아큐에게 놀림을 받았으면 받았지 아큐를 깔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손찌검 따위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손찌검을 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뜻밖이었다. 설마 세상에 떠도는 소문대로 황제가 수제도 거인도 필요 없다며 이미 과거 시험을 중지하여 이것 때문에 자오신의 위세가 떨어지고 이 때문에 그들도 아큐를 깔보는 것일까. 아큐는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적이 또 나타난 것이다. 이 사람도 아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바로 첸 나으리의 큰아들이었다. 그는 전에 성 안의 서양학교에 들어갔으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반년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걸음도 곧바로 걷고 변발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친은 10번 이상이나 울며 법석을 떨었고 그의 아내는 3차례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나중에는 그의 모친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변발은 나쁜 놈이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하고 잘 나갔대요. 본래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그를 가짜 양놈이라 했고 또 외국놈의 앞잡이라고 불렀다. 그를 보기만 하면 반드시 속으로 은근히 욕을 해댔다. 더욱이 아큐가 몹시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은 그의 가짜 변발이었다. 변발이 가짜라면 사람 노릇을 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의 아내가 4번째로 우물에 뛰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역시 훌륭한 여자는 아니다. 평소라면 아큐는 뱃속에서만 욕짓거리를 할 뿐 입으로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만은 마치 분통이 치밀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기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욕을 하였던 것이다. 뜻밖에도 이 까까머리는 노란 니스칠을 한 지팡이를 들고는 큰 걸음으로 성큼 다가왔다. 아큐는 이 찰나에 아마도 어저 맞겠거니 하고 온몸을 움츠리고 어깨를 솟구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딱 하는 소리가 났는데 확실히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저 애 보고 말한 거예요. 아큐는 곁에 있던 아이를 가리키며 변명했다. 아큐의 기억으론 이것이 아마 평생 2번째로 받은 굴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다행히도 딱딱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는 그것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된 듯 싶어 도리어 마음이 홀가분해짐을 느꼈다. 게다가 망각이라는 이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보물도 효력을 나타냈다. 그가 천천히 걸어서 술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쯤엔 이미 기분이 다소 좋아져 있었다.